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펠 채널의 핫펠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저번 에피소드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7년 연애 썰을 살짝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장소는 저희 가게 빙골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테니스 모임을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테니스 모임에 한 명 아는 형이 수영 모임을 하는 형도 있었어요. 그 형이 이제 여행 멤버를 모집을 해가지고 테니스 모임에 몇 명, 수영 모임에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송크란을 가자. 저는 이제 테니스 모임의 일원으로 갔고 벨은 수영 모임의 친구로 거기에 이제 꼽사리를 낀 거죠. 그래가지고 한 10명 정도 해서 이제 여행을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국 방콕에서 처음 만나게 된 거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벨이 진짜 예쁘다. 그렇죠. 너무 어리지. 2017년도예요. 2017년도 4월 달에 태국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있는 모습입니다. 각자 따로 갔죠. 제가 먼저 이제 갔고 벨이 하루가 늦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저랑 벨이 이제 멀찌감 떨어져 있죠. 술상인데 이제 면세점에서 네, 한 병씩 사서. 인당 한 병씩 술을 사가지고 오자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술 하나씩 먹으니까 열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술들을 다 먹었던 기억이 나요. 술자리에서 저희가 처음 봤잖아요. 네. 그걸 처음 봤을 때 어땠나요? 그때는 이제 멀끔하게 생겼네. 이 생각 정도. 별 감정은 없었어요. 맞아요. 저희 둘 다 처음 봤을 때는 딱히 막 이렇게 서로 꽂히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그 일행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구나 그 정도? 그리고 이거 되게 게이들한테 유명한 핫플이잖아요. 여기 스타벅스. 그치. 저희가 묵었던 호텔의 수영장에서 이때도 몸 좋았다. 근데 방콕 간다고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이게 저희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죠. 그 당시에 처음 만났을 때는 벨은 애인이 있었고 저는 거기서 일행이 10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일행 중에 다른 애랑 눈이 맞아가지고 사실 잠깐 사귀어서요. 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 친구랑 사귀었고 벨은 애인이 있었고 저희가 4월에 갔다 오고 나서 몇 달 동안 이제 친구로 지냈죠. 그렇죠. 저희가 친구로 지내는 와중에 그 송크란 갔던 무리들이 친해져가지고 갔다 와서 되게 자주 모였어요. 그치. 되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봤던 것 같아요. 술자리도 되게 자주 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그 당시에 제가 자취를 했는데 집이 시청이었거든요. 종로랑도 가깝고 이태원이랑도 가깝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다가 저희 집 와서 이제 자고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벨이 그 당시에 이제 집이 평택에 살았을 때. 살았기 때문에 서울 올라오면은 저희 집에서 자는 그런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살았던 저희 집인데 벨이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 저희 집에서 같이 갔던 사람들끼리 밥을 먹었던 사진. 요거는 그 당시 쌍파댁이라는 술집에서 여기 벨이 있고 저랑 이제 멀리 떨어져 앉았어요. 맞은편에. 이때도 그냥 뭐 모임에서 알게 된 형 동생 사이 정도. 그렇죠. 클럽도 같이 놀러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나야? 너야. 송크란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때 사귀었던 애인이랑 헤어졌어요. 네. 저도 그때 이제 송크란에서 만난 그 분하고 한 달 만에 저도 헤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싱글이었던 상태. 맞아. 이어 말하자면 여행을 끝내고 나서 이제 평택에서 서울 막 놀러 올 때마다 형네에서 많이 잤잖아. 형이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막 제가 새벽에 혼자 놀다가 형네 집에 와도 뭐 바닥에 이불 빨려 있고 뭐 다음날 일어나면은 뭐 해장하라고 뭐 밥도 차려주고 막 너무 자상하게 저를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 형 나 좋아하나? 나한테 관심 있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형 나 좋아하나 싶어가지고 한 몇 주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또 술을 거하게 마시고 와서 형 왜 나한테 잘해줘?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형이 계속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형한테 마음이 가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셨죠? 일단은 이거는 이제 벨의 입장이고요. 제 입장.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맞아. 뭐 술 마시고 그냥 우리 집 온다고 하면은 우리 집에 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불 깔아놨던 거고. 그리고 뭐 술을 먹었으니까 뭐 먹으라고 이렇게 밥 차려주고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그러진 않지. 저는 사실 형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동생들한테 좀 이렇게 잘해주는 편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나이 저보다 어린 사람이면 뭔가 제가 챙겨줘도 될 것 같고 그래 내가 그래서 그때도 형한테
고백했을 때 형의 그날의 대답도 그거였어. 나 원래 동생들한테 잘해줘. 오해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저를 이렇게 밀어냈죠. 저는 솔직히 벨한테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잘해준 거는 1도 없었고 그냥 동생이니까 잘 챙겨줬던 건데 근데 벨이 거기서 약간 오해를 하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벨한테 감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저한테 고백을 했을 때 동생 이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밀어낸 거고 그리고 나서 벨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아 그랬나? 계속 맞아. 연락도 하고 이 사진을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제가 테니스 모임에 나간 건데 벨은 테니스를 치지도 않는데 테니스 모임에 응원을 하러 왔어요. 케이프를 싸가지고. 네. 테니스장에 같이 치는 사진이죠. 테니스 모임이 뒷풀까지 와가지고 이거 어딘지 기억나세요? 용산 낙도 있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퇴근하고 이제 벨도 마침 서울에 외근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지인이 일하는 카페에 가서 이런 모습까지. 이거 뭐야?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나서 저희가 여기에 바베큐를 먹었어요. 옛날 당구도 쳤잖아 우리. 이렇게 저한테 적극적으로 계속 막 이렇게 접점을 만들고 이제 서울 외근 오면 또 저한테 연락해서 밥 먹자, 커피 마시자 막 이렇게 계속 연락하니까 저도 점점 좀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애인이 아니지만 조금 데이트 비슷하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탁구 이제 치는 탁구를 치러 이제 아는 형네 집에 가고 탁구 치고 있고 여기 집에서 이렇게 팔씨름도 죠 사실 그냥 일주컷이었잖아 일주컷. 벨이 팔씨름이 진짜 세거든요. 자, 준비 시작. 아걔 많이 세네. 끝났어? 나 형이랑 손잡아서 좋았어.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또 이제 술 먹고 보석 치는 모습인데 오늘은 벨이 저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자고 다음 날에 테니스 가는 거. 테니스 나갈 때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와 플러팅을 했어요. 중학생이나 보고팡 이렇게 하트해서 보내고 사진. 참 순수했다. 28살 때. 그럼 뭐 조금 보고프다고 말해도 무겁대. 술 먹고. 그거 이렇게 저한테 보내고 왜 우는 거야 이때? 그때 우는 거 아니죠? 형 좋아하는데 형은 나 안 좋아하니까 좀 힘들어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울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날 바로 D-Day입니다. 저희가 사귄 날 어떻게 사귀게 되었냐. 이 날은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래가지고 송크를 같이 갔던 그 사람들하고 연말 이제 송년회죠. 송년회를 이태원에서 했죠.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산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맨 뒤에 저희 둘이 이렇게 붙어 있었네. 붙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산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 이제 같이 클럽에 갔죠. 클럽 가서 같이 사진 찍고 그러다가 저희가 처음 만난 게 2017년 4월이었고 그리고 벨이 저한테 고백을 한 게 2017년 9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처음 사귄 게 2017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9월 이후로 계속 그때 벨이랑 저랑 데이트를 하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생겼고 벨도 이제 마음이 커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클럽에서 거꾸로 다시 벨한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은 벨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 영화를 제일 재밌게 봤어요. 인상 깊고 감명 깊게. 제일 슬픈 영화였어.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그때까지 그 영화를 안 봤었는데 벨 때문에 그 영화를 봤어요 그때. 그 정우성이 손예진한테 고백할 때 딱 하는 얘기가 뭐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손전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클럽에서 딱 벨한테 데킬라 한 잔 딱 사주면서 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벨이 뭐라고 했나요? 진짜? 왜 이랬지? 벨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걸 확 당당 받아. 마셔, 당당 마셔. 그래서 사진이 바로 그겁니다. 클럽에서 그때 친하게 키스를 하면서 그날부터 사귀기로 했어요. 자, 저희가 사귀기로 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진들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딘지 좀 아시나요? 아니 이제 목록 그거 거기 우리 집 앞에 있던 욕기. 녹기도 빨고 뭐 가라기도 빨고 저 맛있었어. 같이 영화도 보고 그리고 이거는 친구 집에 밥 먹으러 놀러 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 침대에서 친구가 밥할 동안에 저희가 막 이러고 놀았어요. 그래서 밥 먹고 카페에 나가가지고
페페만 바라보고 페페 뭐 하나 보고 그리고 저희 집 엘리베이터인데 집 놀러 와가지고 되게 느낌 있다 이 사진.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같이 헬스하고. 좀 나가서 했죠. 나 머리 왜 저래? 이 머리 예뻐 이게 뭐라 해. 진짜로 저희 이때 너무 예뻤죠. 지금 너무 잘생겼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사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 지금 이 모양이어서 이래. 그런가? 그리고 이거는 제 생일날 같이 밥을 먹으러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같이 운동도 이렇게 하고 운동 끝나고 막 장난도 치고. 벨은 지금 평택이고 저는 서울이니까 왔다 갔다 번갈아가면서 데이트 했거든요. 서로 이제 발에다 줄 때 뭐 여기나 터미널에서 인사를 했거든요. 너무 아쉬운 시간이잖아요. 맞지. 헤어져야 되는 시간. 이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에 따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고객 여러분을 모실 여객정보 김준수 선수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데이트를 했던 이유가 있다. 맞죠. 제가 원래 그 당시에 펀드 매니저였거든요, 직업이. 거기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일에 목숨 가지 말고 뭔가 더 라이프를 뭐 중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야겠다 해서 찾은 게 파일럿이었죠. 제가 하는 일이 일적으로 그렇게 뭐 힘든 것도 당연히 있었지만은 뭔가 개인으로서 그 조직 생활, 그리고 약간 마초 사회거든요. 제가 일했던 그 분야가. 내가 앞으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파일럿이라는 직업을 택해서 공부를 하러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벨이 고백했을 때 뭐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저는 다음 해 3월에 유학을 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애인을 사귈 생각도 없었고 그냥 저는 떠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귀기 전에도 제가 그런 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그래서 밥 먹으면서 형네 집 앞에서 밥 먹으면서 자기 유학 간다고 1년 이상 썸을 타고 있었던 시간이어가지고 박람반 진단만으로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벨이 형이 기다릴 수 있다고 하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같이 갔던 여행이 부산이었어요. 음. 사실 저희 둘이 간 게 아니라 친구들 몇 명이서 같이 갔거든요. 저희 사진 이렇게 찍어주고 있죠. 하나 더 찍은 사진. 앞대 오늘 우리 온천. 찜질방 부산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와서 제가 떠나는 날이 됐어요. 기대. 떠나는 날에 공항으로 저한테 마중을 나왔죠. 네. 그래서 공항 가는 버스하고 표정이 너무 아무래.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봐도 사진을 봐도 그러니까 이제 한창 뭐 엄청 제일 좋아하고 막 이제 막 엄청 불타일 텐데 사귀고 나서 3달 만에 여기 가는 거니까 난 이날이 안 올 줄 알았어. 이 당시. 그러니까 이날이 왔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서 미국 샌디에고에 제가 있고요. 맨날 이 당시에 이제 하루 종일 영상 통화를 하고 하루에 한 번씩 한 번 최소 이상씩. 한 번 이상씩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 제가 너무 이 사진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진짜 재밌어. 사진들을 막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거 사진들 소개해드려야지 하고선 찾아보다가 이 사진이랑 이 다음 사진 보고 제가 좀 눈물이 났어요. 이 당시 생각이 나가지고 벨이 영상 통화하면서 저를 너무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만지고 싶다고. 울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저는 웃고 있잖아요. 너무 웃긴 거야 이게.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당시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약간 좀 눈가가 촉촉해진다. 이게 진짜 서로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벨이 저를 만나러 휴가 내고 휴가를 내고 미국으로 일주일이었죠. 일주일 이상이었던 것 같아. 8박 9일 정도였던 것 같아. 1달 정도 미국으로 여행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션, 이 파트를 따로 저희가 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랑 벨이 지금도 그렇고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맞아. 둘 다 똑같아요. 이때 그 일주일간의 여행했던 시간이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말하고 맞아.
저희 여행 루트는 저는 샌디에고에서 예약을 했지만 이제 LA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돼 있어서 LA에서 몰박하고 그리고 샌디에고로 왔다가 라스베가스 갔다가 다시 LA로 데려다주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는 유니버셜을 가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바텀님 왁스 바르는 중. 잘생겼다. 우리는 유니버셜. 그 버터 맥주 먹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귀엽고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 끼부렸죠. 여기서 마지막에 윙크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희 할리우드 여기 이병헌 그 핸드 프린팅 한 거. 그리고 여기는 할리우드에 묵었던 숙소에 바였죠. 끼부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자들이 산다는 비버리힐스 동네 구경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또 비버리힐스 돌다가 산꼭대기 옆에 와가지고 뽀뽀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몰았던 차는 빨간 색깔 지프였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공항에서 맨 처음에 만나자마자 여기서 내보내도 되는 거야? 처음 공항에 오자마자 차에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샌디에고로 왔습니다. 저희가 샌디에고에 제가 살았던 집이에요. 집 단지. 단지가 꽤 그래도 할만했어요. 좋았죠. 그리고 여기 저희 샌디에고 이제 유명한 레스토랑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저희가 아이스크림 먹었죠. 그리고 물개 보러 갔어요. 냄새 오죠. 샌디에고 이게 어디 해안가에 가면은 물개들이 이렇게 저 뒤에 보면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저렇게 물개들이 떼지어서 일광욕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앞까지 가도 물개들이 가만히 있어. 그것도 이게 약간 신기한 건 펜스 같은 게 전혀 없이 그냥 관광객들 다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몰 같은 데도 가서 물 같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비행학교에 와가지고 비행기 앉아서 이렇게 사진 찍고 파업에 가서 찍은 영상이죠. 기분이야? Alright, boy. We're gonna 내 go 지금 to 기분. Kia, baby. Oh, my love.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라스베가스로 이제 여행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수쇼를 보러 왔습니다. 벨라지 호텔 앞 분수쇼를 보러 왔습니다. 그랜드 캐년도 갔었죠? 네. 지금 저희는 컴퓨터 인도 배경화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프링글스 먹는 장수영 씨. 그리고 저희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카지노도 하고 있죠. 제일 재밌었어. 대박! 오쇼 보러 갔을 때. 라스베가스에서 오쇼 보러 갔어요. 여행을 다 마치고 LA 공원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한테 보낸 영상이에요. 조만간 다시 보자. 운전하고 나갈 때 사랑해. 아, 되게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감회가 새롭나요? 맞아요. 베리 미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큰 결심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진로 변경을 하려고 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근데 형이 공부할 거면은 이왕 미국 와서 해라. 내가 영어 공부 좀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결심을 하죠. 영어 공부가 되게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혼자 사나 둘이 사나 생활비는 비슷하게 드니까 저희 집에 와서 생활하면서 내가 영어 공부도 도와줄 테니까 같이 지내자. 그래가지고 베리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미국 갔던 거는 공부도 공부지만 형이랑 좀 더 오래오래 지내고 싶어가지고 갔던 게 더 크죠. 그래서 사귄 지 7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하게 되죠. 해선 안 됐죠? 동거 시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미국의 샌디에고에 있는 공공도서관 가서 저도 공부를 하고 벨도 맞은편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저희 집에서 같이 단어. 이제 공부를 하는 영상이죠. 요거 안 해오죠. Dedicate command. 이 때문에 형이 제가 단어 외우면은 형이 테스트했어요. 맞아요. 제가 그냥 단어도 알려주고 옆에서 계속 물어봐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1등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저희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죠? 도서관 앞에 있는 거. 벨은 공부를 할 동안 저는 또 비행을 이렇게 하러 가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주말에는 그런 클럽인가? 샌디에고에 있는 이제 게이 클럽에 놀러도 가고. 물은 별로였어. 이거는 이제 형네 집 앞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 형네 단지 안에. 단지 안에. 그래서 좋았는데 맞죠? 호텔 수영장 같이 뷰가 되게 예뻤잖아요. 약간 풀빌라 느낌. 맞아. 이게 뭐죠? 그 당시에 밥 먹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게 저의 일상의 다였기 때문에 운동 되게 열심히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완전 이거는 오빠인데? 샌디에고에서 했던 퀴어 퍼레이드도 같이 구경했잖아요. 이거는 퀴어 퍼레이드 놀러 갔을 때 사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카지노에 놀러 가는 거였어요. 그 카지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몰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치도 되게 예뻤고 즐길 거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카지노 앞에 비알스 호텔 안에 있는 음식점. 제가 이때 돈 한 200불인가 따가지고 내가 밥을 쏘겠다 해서 이 밥을 먹으러 갑니다. 맞아요. 호텔 안에 있는. 라자냐 먹었죠. 아, 라자냐 먹었죠. 이것 때문에 카지노 생각나가지고 공부에 집중 못하던 그런 딱 시기가 있습니다. 책을 보는데 그게 뭐야? 룰렛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벨이 되게 맛있게 먹었던 미국 3대 버거 3가지가 있죠. 파이브 가이즈, 인앤아웃 버거, 그다음에 쉑쉑 버거. 그 중에 저는 파이브 가이즈를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인앤아웃 이 영상은 이제 거의 코스트코에서 방 보고 장 보고 같이 이제 밥 먹는 같이 밥 먹는 장면. 맛있나요? 페페 형이 저 먹는 걸 되게 기분 좋게 봐가지고 귀여워요. 항상 자주 영상을 찍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벨 먹는 사진이나 영상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저는 저 먹는 모습 참 꼴보기 싫은데 그리고 이 사진은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생리현상 같은 걸 해결을 하는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저희가 연애 초반인데 그런 건 좀 숨기고 싶고 벨이 볼일을 보고 큰일을 보고 이제 저는 거실에서 찌를 보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벨이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 그 냄새가 아직 안 받았다면서 한저 5분 정도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행복한 동거 생활을 하다가 저희한테 시련이 닥치죠. 저희가 이제 동거를 하면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뭐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트러블이 조금씩 있었어요. 어느 동거하는 커플이라면은 되게 사소한 것들 엄청 많이 다투잖아요. 진짜 우리도 다 그런 케이스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터진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담배 사건. 기억나시나요? 연애 초반에 이제 벨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금연 선언을 했어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제가 담배를 안 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니코틴 중독인데 그 중독을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사랑의 힘으로? 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렇지만 니코틴의 힘이 더 셌다는 거죠. 본인의 사랑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끊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소원 쿠폰을 줬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담배를 안 폈다 그러면 소원 쿠폰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소원 쿠폰을 벨이 받아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담배를 끊은 줄 알았죠. 계속 소원 쿠폰 줬으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비행을 갔다가 날씨 때문에 비행이 취소돼가지고 생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벨이 그 집 앞에서 이러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딱 걸렸죠 그때. 그래서 저도 그때 좀 약간 깜짝 놀라고 벨도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둘이 표정이 딱 마주치면서 딱 서로 정적.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첫 번째 사건. 그리고 이제 저희가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 일단 벨이 그 당시에 어학교를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벨 가방을 우연히 봤는데 너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벨 가방 안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벨이 다니는 어학교에 교실에 딱 찾아갔어요. 벨이 끝날 때까지 딱 기다렸는데 벨이 교실에 없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그 클래스가 마치고 나서 제가 벨한테 전화를 했죠. 어디야? 전화를 했는데 벨이 학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한바탕 하고 그동안 사회왔던 것도 있고 신뢰관계가 저는 연인 간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신뢰가 무너지니까 얘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하나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원래 3달 계획으로 미국에 왔지만 제가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얘기를 해서 배를 LA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헤어지게 됩니다. 페페 형 말에 어느 구독자분들은 뭐 100% 공감할 수 있겠지만 어떤 또 다른 구독자분들은 이게 헤어질만 이유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진짜 이유 때문만 헤어진 건 아니고 저희가 1달 반 동안 동거를 하면서 뭐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만의 뭔가 이제 서운한 게 있었던 거야.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어학원을 가서 공부에 집중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학원 간다고 하고 헬스장 가서 한 2-3시간 시간 쉬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 그런 걸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또 뭔가 서먹서먹한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뭔가 사소한 것들로 그런 게 쌓여서 결정적인 그게 이제 신뢰로 이어진 거지 어학교 안 가서 그런 이유만은 아니에요. 4시간이 걸려서 형 저 LA로 데려다 줬는데 제가 내리면서 형한테 저주를 퍼부었어요. 저 저주할 거라고. 평생 저주하면서 살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되게 미안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배를 어찌됐든 저 하나 바라보고 타지에 온 건데 좀 미안하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데 형이랑 헤어진 이별의 아픔과 형에 대한 배신감 진짜 뭔가 실망? 그런 걸로 인해서 거의 폐인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한 2달 동안, 1달 반 동안 어떻게 지내냐면 뭐 이틀에 한 끼 먹고 면도도 안 하고 진짜 거의 안 씻고 그렇게 지내다가 마음 잡고 전에 다니던 회사로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헤어지고 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지내다 보니까 벨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아무래도 타지에서 혼자 생활을 하면 조금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다가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집안 곳곳에 같이 동거를 했던 그런 공간이니까 뭐 하나하나마다 벨이랑 같이 했던 추억들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볼 때마다 이거 벨이랑 같이 했던 건데 벨이랑 같이 먹었던 건데 벨이랑 함께 했던 장소인데 이게 다 온통 벨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진짜 손꼽히는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거는 내 마음속에 벨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참다가 한 2달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벨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 제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 나도 힘들어. 맞아요. 제가 한국 돌아와서 형한테 한 2번 정도 연락을 했어요. 근데 형은 완전 매정하게 난 너랑 다시 만날 생각 없다 그렇게 딱 잘라내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 2번 정도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나만 이래서 안 되겠다 나도 다시 마음 잡고 제대로 살자 했어요. 근데 마침 형한테 카톡이 왔는데 카톡 보고 뭔가 더 힘들었던 그 시절이 막 떠오르면서 이게 또 열이 받아지는데 더 그리운 거야. 나도 힘들어 형 뭐 이렇게 바로 답장을 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날 바로 다시 만나기로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일주일 만인가 한국으로 날라왔습니다. 벨을 만나러. 그래서 날라왔을 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시 저희가 재회했을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인천의 네스트 호텔 들어갔죠. 한강의 공원에 같이 놀러 갔을 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인천공항에 바래다 주러 온 벨의 모습입니다. 벨을 먹는 게 참 귀여워요. 형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벨은 한국에 있고 또 영상통화 데이트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통화로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빨리 공부를 마치고 벨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공부해서 원래 여기 견장에 한 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2줄, 3줄 뭐 이런 식으로 줄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형이 한국으로 왔죠. 한국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리고 저희 평택 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 4번 정도 한국에도 들어왔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제 남동생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벨이 제 남동생 결혼식에 몰래 왔죠. 결혼식 전에 장례식장 갔던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 가서 또 술을 거하게 마셔가지고 이렇게 얼굴 탱탱 부은 거니까 탱탱 부었다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이나타운에 놀러가서 같이 놀았죠. 차이나타운에 온 기분이 어떤가요? 처음 와봤는데 설렙니다. 맛이 어떤가요? 괜찮아? 제가 먹는 것 좀 그만 찍어주시겠어요? 시간이 흘러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됐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왔다고 제 동생이 이런 케이크를 만들어서 축하해줬어요. 진짜 센스 있다. 이건 친구들이랑 귀국 축하 파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못했던 데이트들을 이제 몰아서 몰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진은 저희 퀴퍼 때죠. 2019년도 6월에 있었던 퀴퍼 때예요. 손잡고 행진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저희 집 뽀미. 강아지 뽀미 저번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피소드 5화에 나왔던 기쁨이. 뽀미랑 같이 이렇게 햄버거도 먹으러 가고 한강에도 놀러 갔죠. 이렇게 좀 졸고 있죠. 10분쯤. 민속촌에도 놀러 가서 hamburger 입고 이렇게 뽀뽀도 하고. 공방에 가서 이렇게 도자기도 만들고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러 가고 수영장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제주도도 이렇게 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유학을 마치고 와서 한국에서도 한국 비행 면허로 시험을 보고 전환까지 다 완료하고 입사를 할 일만 남았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지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쪽 항공시장의 길이 완전 막혀버려요. 이게 데이트를 할 땐 되게 좋았어요. 제가 백수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생각보다 코로나가 조금씩 길어지는 거예요. 벨이 예전부터 술집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이 그럼 우리 좀 빨리 해볼까라고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민글을 차리게 됐죠. 민글을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들 영상이 되게 좀 많은데 그 중에서 까지 보여드릴게요. 안녕. 민글의 워터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테리어 시작한 지 일주일차 되는 날인데 중간 점검차 페페님과 함께 현장에 왔습니다. 안녕. 원래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꽉 막혀있던 부분인데 저희가 포문으로 뚫었어요. 여기가 저희 주방인데 또 여기 오픈 주방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저희 집에서 배로 사서 이제 민글 메뉴 개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진짜 재밌긴 했었어요. 네, 친구들하고 같이 했죠. 자, 오늘은 저희 이제 메뉴를 만들어 볼 건데요. 메뉴 연구를 위해서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롯데호텔에서 롯데호텔 셰프 출신. 그리고 이분으로 말할 것 같아요. 설거지 담당. 그냥 큰 숟가락으로 20단. 2020년 9월에 민글이라는 술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 입구가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지나간 사람들마다 우와 뭐야 막 네, 이랬어요. 이거 자기야 봤으면 들어왕 이거는 제 멘트예요. 네. 3층 가게 들어간 입구에 있는 간판인데 오늘 깔라를 준비하고 들어와. 이 멘트는 페페가 한 멘트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저희 천장에 조경이 있는 걸 아직 몰라요.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게 벌써 4년 전이라는 게 그 당시에 저희가 윙그를 딱 오픈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 장사가 잘 너무 됐어요.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제 마감때 되면은 손님이 한 번에 쫙 빠지면 치우는 게 일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장사를 몇 달 하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맞아요. 영업 제한 시간 딱 생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진처럼 칸막이도 다 쳐야 되고 엄청 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오픈한 지 2달, 두세 달 만에 두 달 만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게를 한 2달 동안 문 닫습니다. 맞아요. 다 나왔어요. 엄청난 타격이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게 되고 저희 밍글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저랑 벨이랑 한 가지 또 이제 추가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된 게 그 당시에 한창 이 피자집 브랜드가 좀 핫했던 브랜드죠. 이 피자집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도를 하게 되죠. 모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희 가게가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 생각보다 장사가 좀 잘 됐어요. 그 피자집이.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하는 유명한 유튜버 분하고의 콜라보도 저희 가게 매장에서 진행하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됐는데 그 브랜드의 고질적인 좀 문제점인데 저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손님들한테 퍼주는 그런 게 전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율이 거의 50%였죠. 저희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막상 통장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인건비가 나가고 뭐 이것저것 관리비 세 나가고 나니까 진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거지? 안 되겠다. 빨리 정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1년 만에 1년 만에 정리를 하고 그게 이제 2022년 10월 정도였어요. 9월, 10월, 9월. 그리고 9월에 정리를 하고 저희가 여행을 가죠.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기념으로 저희가 세부 여행을 가게 되죠. 이게 저희 인생에 또 한 번 큰 전환점이 되었죠. 저희 둘이 2022년 10월 달에 이제 세부로 여행을 갔는데 그 세부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착륙에 3번의 시도 끝에 겨우 이렇게 항공기 바닥으로 긁어서 왜냐면 그때 브레이크가 고장났었거든요. 유압 장치가 망가져서 공항 경계선이 오기면은 비행기가 바로 공항 경계선에 멈췄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갔으면 바로 민가를 덮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비행기도 다 완전히 파손이 됐고 저희는 이제 비상 탈출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았죠. 그때 저희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너무 신났어요. 처음에 이제 갈 때는 저희 너무 신났죠. 근데 이게 웬열? 비행기가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 앞쪽이. 비상 탈출한 직후의 모습이에요.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죠? 나 왜 웃고 있어 근데? 내가 살아남았다. 살았다는 어. 그런 건가? 그리고 이때 대합실에서의 모습이죠. 다들 완전 패닉 상태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관광은 관광대로 했죠. 할 건 해야 되니까 그죠? 즐겁게 놀았어요 세부 가서. 힘으로만 하니까 그러지. 그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저도 그렇고 벨도 그렇고 약간 삶에 대한 가치관, 마인드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이렇게 언제 어느 한순간에 맞아. 갈지 모르는데 너무 일만 하고 막 사소한 거에 목숨 걸어서 스트레스 받다가 이렇게 가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 마인드가 좀 즐기면서 살자. 인생 즐기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자. 작은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마인드가 돼요. 맞아. 그 당시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5년이나 10년 뒤에 다시 생각해봤을 때 그때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열받을 것인가라는 생각하면 않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피자집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1년 뒤에 지금 요 가게 딩굴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층 딩굴, 위에 민글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즐기면서 그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7년간의 연애설을 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더 많은 일들도 있었고 썰도 더 많은데 앞으로 에피소드를 통해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